안녕하십니까. 사회학당 학습의 기초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기초 법률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용어하고 이 법률 용어 사이에는 같은 것도 있지만 매우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법률 용어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골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뭐한 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요. 일상 용어에서 뭐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법에서 뭐뭐한 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 주체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유기체로서의 존재, 자연인, 그리고 회사와 같은 법인, 이 양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최근에는 뭐뭐한 자라는 표현 대신에 뭐뭐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제125조에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런 예가 있지요. 다음으로 아들 자자를 쓰는 자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 자자, 아들 자자, 이것은 아들과 딸 모두를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781조에 보면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의 자는 아들과 딸 모두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딸을 표현하는 이런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자로서 이 아들과 딸을 모두 총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은 아니죠. 자녀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민법 규정 중에는 자녀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민법 조문에 그런 예가 있는데요. 844조에 보면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네, 이렇게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 규정에서는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선의 악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일상 용어에서 선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거죠. 그런데 법률 용어에서 선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른 경우, 또 어떤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른 경우,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안 경우, 이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제8조에 8조 2항에 단서에 보시면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제3자, 이런 용어입니다.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당사자는 A와 B가 되죠. 그리고 C는 제3자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당사자는 A와 C가 되고 B는 제3자가 되죠. 네, 다음으로 준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특정 규정을 다른 유사한 사항에 유추 적용하기 위한 법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59조, 민법 59조에 보시면은 이 항에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 우리 민법의 114조에서부터 136조까지 여기가 이제 대리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을 성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유추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14조에서부터 136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추정과 간주입니다. 먼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을 제시하면 즉시 그 추정이 깨집니다. 예로서 844조를 들 수 있는데요. 1항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런 예의죠. 2항, 3항도 마찬가지로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이 추정은 바로 번복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주인데요. 간주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의제입니다. 법 규정에서는 간주한다, 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간주는 추정보다 더 확고한 효력이 있어서 반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번복할 수 없고 재판을 통해서 간주 내용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민법의 19조, 20조, 21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본다, 본다, 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간주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항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민법 제108조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갑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갑 부동산을 자녀인 B에게 이전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라고 하는 형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증여인데 증여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인데 형식은 매매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은 허위죠. 네, 이렇게 허위로 이루어진 이 법률 행위 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1항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항은 이런 얘기죠. 만약에 B가 자기 명의로 이전된 이 갑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을 C에게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다시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C가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A와 B의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즉 선이다. 자, 이 경우인데요. 이렇다고 하면은 이 무효를 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서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C는 B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B가 소유자가 될 수 없어서 원칙대로 한다면은 C도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C가 선이라고 하면은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 B로부터 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C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급효인데요. 법률 또는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기 전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예로 167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예죠.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시효 기간이 흘렀습니다. 뭐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때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이때부터 소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67조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간의 단위인 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법에서는 개자를 빼고 몇 월 몇 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 제55조 1항이 그 예인데요. 이것은 굳이 일상용어와 유리될 필요가 없는데 유리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유권의 변동 시점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A가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자인데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 A로부터 B에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제에 따라서는 이 계약을 한 때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매계약과 같은 이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이 갑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B 이름으로 B 명의로 등기를 한 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갑 물건이 동산인 때에는 이 동산을 B에게 인도해야, 즉 넘겨줘야 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넘겨줘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는 우리 앞으로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들은 물권편에서 하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잘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